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3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다룰 삼성전자는요. 수십 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해온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가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역대급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7월, 8월에 글로벌 노이즈도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로 집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민감하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락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흑자 전환까지 진행하니까 밸류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올해 PBR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IMF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최악의 저점을 기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전자가 현재 역대급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계 1위 기업이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는 건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 있으시죠?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지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장 시작 전 브리핑과 마감 후 정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차익남 특별 추천 종목은 놓치면 정말 아까우니까 꼭 들어오세요. 자,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경쟁력 우려가 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특히 올해부터는 논 엔비디아 진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AMD를 쓰거나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빅테크들이 약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경쟁력을 살짝 잃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1위 기업이겠지만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90% 독점 구조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도 범용 메모리처럼 수요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채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삼성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7월, 8월에 급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대규모로 들어온 것이 아직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직 주가 반등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하는 이유죠. 올해 상반기 역대 최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수준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5에서 6% 정도는 더 순매수해야 됩니다. 금액으로는 20조에서 30조 정도는 더 쓸어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저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으로 AI 반도체를 제조했습니다. 이는 원래 고화질의 게임을 하기 위한 장치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가속기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AI를 제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과정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전력도 말도 안 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GPU 기반으로 하는 서버를 운용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전력 소모도 너무 많고 GPU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PU 기반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NPU가 유리해지는 추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AI 시장은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무궁무진하죠. 논 엔비디아 진영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전체 AI 반도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장 변화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NPU를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이미 지금 수주가 터져 나오고 있죠.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고객사들의 AI 반도체를 제조하게 되면서 해당 AI 반도체에서 HBM이 탑재되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수혜가 진행되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지만 HBM이나 AI 반도체 관련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에 더 큰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논 엔비디아 진영의 성장은 삼성전자에게 절대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IT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던 기업들의 독점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 AMD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장이 이미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논 엔비디아 진영의 약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MD, 브로드컴이 있고 자체 제조를 하게 되는 아마존이나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연말에 특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면서 주가의 급반등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I만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NPU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경처리 장치인 NPU가 바로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AI 반도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GPU 기반 AI 반도체는 사실상 추론을 흉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추론이 진행될 NPU 반도체는 성능 면에서도 GPU 대비해서 훨씬 뛰어날 거고 가격 경쟁력이나 전력 소모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AI 성장은 GPU 기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부 기업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수요가 다변화되는 새로운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면 AI의 훨씬 더 큰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도 더 폭발적인 시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엔비디아 덕분에 반도체 시장이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PU나 GPU와 달리 NPU는 AI 연산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고 신경망 계산까지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AI 가속기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AI를 위해서만 설계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설계되는 것도 큰 장점이죠. GPU보다 추론 성능은 훨씬 뛰어날 건데 전력 소모는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효율성 때문에 NPU 시장이 8년 내에 10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서 NPU 파운드리부터 NPU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HBM 고객 다변화의 핵심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HBM 수요까지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에 굉장히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워낙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바닥을 치고 나면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성전자의 과거 투자 패턴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삼성전자의 대세 상승이 계속 불발되고 있어요. 특히 2023년, 2024년에는 대세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을 경우 1년에서 2년 내에 대세 상승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 실제 역대 최대 외국인 순매수가 바닥에서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바로 급등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바닥에서 매수가 진행된 후에 한 번 더 폭락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나타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돼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0년에서 2021년 구간의 대세 상승 고점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당시 PBR 2배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96,000원에서 9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이 PBR 2배 수준을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HBM 관련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집중되는 상황, 더불어 AI 반도체 핵심 수혜가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가정하면 대세 상승의 고점 구간이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는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라고 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에서 연이은 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스마트폰의 강력한 경쟁사인 애플과도 파운드리 협력에 다시 나서고 있어요. 애플이 초기에 실리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당시 초기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함께 설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송 과정 등이 있었죠.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디자인을 베끼지 말라고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고 삼성전자가 대부분 승소했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LG 이노텍을 사용했고 AI 반도체도 전부 TSMC로 진행했으며 이미지 센서도 일본의 소니 제품을 대부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에서 애플의 메인 AP를 삼성전자가 수주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소니에서 독점하고 있던 이미지 센서 부분을 삼성전자가 가져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향후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파운드리 투자를 일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DS 부문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작년에 40조에서 50조 규모로 여전히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힘들다, 망한다, 이미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정작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진들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40조, 50조를 이미 투자했다는 건 HBM이나 범용 반도체 시장에 회복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경영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시장 상황과 전망이 외부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2021년 이후로 지속되어 온 범용 메모리의 업사이클 하락이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부문의 본격적인 부활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역대 최악의 구간을 지나면서 하반기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을 기점으로 메모리 업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지만 업계 1위 기업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건 업사이클 전반적으로 최저점을 지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며 삼성전자가 그 회복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구도의 변화도 삼성전자에게는 기회 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도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파운드리 수요와 중국 시장에서의 메모리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죠. 이런 지정학적 포지셔닝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IMF 수준까지 떨어졌던 PBR이 현재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메모리 업계 1위 기업이 이런 저평가를 받는다는 건 명백히 과도한 비관론의 결과라고 봅니다. 둘째, 산업구조적 변화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HBM 시장의 고객 다변화, AI 반도체 시장의 논 엔비디아 진영 성장, NPU 기반 반도체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모두 삼성전자의 수혜 요인들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대세 상승 전에는 항상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가 선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영진의 대규모 투자 지속은 내부적으로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40조에서 50조 규모의 역대 최대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희망적 관측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나 미국과의 관계 변화 등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요인들은 일시적인 노이즈에 가깝고 근본적인 기술 발전 트렌드와 시장 구조 변화가 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일괄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를 권장드립니다. 주가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신청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